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X로 부동산 문제를 직격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어제 방송 직전에 네. 다주택자 압박이 통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 부동산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음. 집값 상승 기대가 급락했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월 대비 급등했다는 기사였어요. 네. 대통령이 봐라,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비판과 다르게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통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권력이 사심과 사욕을 벌이면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정상화 할 수 있다, 쉽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네. 부동산 정상화 쉽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농지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네, 수요가 있어서 땅값이 올랐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곳 있잖아요. 음.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제 저 산골짜기에 네.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심하면 평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한다 뭐 이런 지적을 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네. 또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음. 비정상적으로 농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어떤 이제 지금 주택 시장에서 농지까지도 부동산의 어떤 정상화를 한번 음. 타깃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비거주 투기용 다주택에 대한 세제나 대출을 손봤듯이 음.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뭐 금융 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으면 강제 매각시켜야 된다. 이런 주문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헌법상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위반되고 있죠. 당장 경실련이 작년에 조사에 발표한 결과만 봐도 네.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이상이 이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양태를 보여준다 할 수 있는데 네. 대통령이 말한 강제 매각이 초법적 지시는 아닙니다.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놀리면요. 법상 지자체가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하라고 통지를 하고요. 네. 계속 달라지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음. 매각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은 이행 강제금 이렇게 물리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음. 법을 준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오늘 안 그래도 대통령이 그 X에다가 또 다른 글을 올렸어요. 요 관련해서. 어. 이제 이 경제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제 예. 매각 명령하라는 걸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반박하기를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네. 농사를 안 짓는 그렇죠. 지주들의 땅을 이제 취득해서 농민들에게 분배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렇게 음. 반박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X의 글, 또 국무회의 발언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장관들에게 기관장인 내가 책임진다고 확실히 하급자게 보여주라. 이렇게 한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험했던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네. 결과에 따라서 또는 정권에 따라서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게 공직사회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을 알려준다라면서 아주 디테일한 조언을 하거든요. 네. 세종안을 만들지 말고 지시사항안을 만들어 오도록 만들거나 음. 복수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면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죠. 좀 더 편하게 적극적으로 기한을 작성할 거다. 뭐 이런 음. 얘기인데요. 실제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공직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가장 먼저 밝혔던 게 정책 감사 안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경기지사 때도 미리 감사 업무 부서와 협의하면 나중에 결과가 음. 안 좋아도 이제 책임을 안 묻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 바 있거든요. 네. 2020년에는 경기도청에서 이런 사례집을 내놨는데 음.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경기지사였죠. 적극 행정을 하는 공직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한다라는 네. 어떤 발간사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일 잘하는 모습, 또 어떻게 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신이 나서 신명이 나서 일을 열심히 할지 이런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아 정말 일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행안부가 전국 단위 실태조사 등으로 총 835건의 불법
이 점용 시설을 확인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거 좀 못 믿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숨겨준 공무원이 있다면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경기지사 때 경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835건 적발해서 이 중 753건은 정비를 완료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볼 때 이게 경기도 때보다 너무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누락하지 말고 누락하면은 엄단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게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건데요. 음. 2020년에 경기도가 계곡 불법 시설을 정비했는데 그때 경기도 관내에서만 적발된 불법 시설이 무려 1,436곳에 달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이유 아시겠죠? 네. 이미 다 경험을 해봤고 그걸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는 흑색선전, 관건선거, 금권선거 이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안 남았어요. 9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불의를 흐린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나 좀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실제 이제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병욱 전 의원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방송에서 네.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와 자신을 아무 아. 근거 없이 연결을 시킨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고 장소가 김병욱 전 의원 거주지 인근이고 김병욱 전 의원이 그날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점을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엮어가지고 마치 음주운전 사고가 자신과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오늘 올린 X 글이 있죠. 이것도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네. 대통령이 지금 여당에서 뒷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의도가 있다. 이런 일종의 지금 현재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죠. 당청 갈등. 네. 여기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라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형식이나 의례보다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게 최고의 정부 지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을 열심히 해달라와 함께 너무 이 당청 갈등을 부각시키는 프레임에 대한 어떤 우려도 읽힙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제가 이래저래 뭐 여쭤봤는데 네. 보이는 만큼 봐달라. 당청이 잘 가고 있다는 뜻으로 올린 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 어제 트윗도 그 충남 대전 통합 관련해서 무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관련해서도 보도가 이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부탁한 것을 뒷전을 밀었다, 방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야당과 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는 굳이 무리하지 말라라는 게 입장이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논란, 공방 뭐 이런 것들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에 있어서 입장을 직접 내고 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 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안 그래도 오찬을 민주당 상임 고문들과 함께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당과 청의 또 단합 또 이제 여러 예.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확대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진행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어제 국무회에서도 지금 현재 서울에 너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집중돼 있다. 지방의 어떤 관광 자원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네. 얘기들을 좀 주로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경태 기자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6천을 돌파했습니다. 6천 이제 39 뭐 이렇게 좀 찍히고 있는데
코스피 6천 시대를 지금 오늘이 2월 25일인데 대단합니다. 자, 이 뜨거워진 이 코스피 이 지수만큼 많은 국민들이 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